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중국이 예상대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세 번째 연임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1인 지배체제가 됐는데, 이제 중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미국과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때 두려운 존재였던 중국이 한 사람이 지배하는 체제가 되면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가 또 한 번 요동을 치면서 공화당이 상당히 유리한 상황을 맞고 있다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낙태권 보장, 학자금 융자 감면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경제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인플레이션 고공행진과 급력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소비 형태가 전략하는 쪽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확인이 됐는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하고요.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받는 영향이 큽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 입장에서 볼 때 미국 또 한국이 다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만 독특한 정치 체제를 채택해서 국가를 운영해오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입니다. 중국은.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3대 세력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이런 이 공산당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은 이제 공산청년단의 줄임말이죠. 이 3대 세력이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 3대 세력이 돌아가면서 주석직을 맡고, 또 주석과 함께하는 상무위원들도 세력 안배를 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 운영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무위원회가 국가를 운영하고, 이 상무위원회 위원들 중에서도 수장이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당 독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고요. 주석은 한 번 연임으로 끝나게 됩니다. 주석은 이제 임기가 5년인데 한 번 연임이니까 최대 10년까지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0년하고 물러나는 것이 기본이고, 또 차차기를 현 주석이 물러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운영되는 국가인데,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번 연임했으면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고 한 번 더 연임을 하면서 모든 것이 지금 망가지게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중국의 집단 지도 체제가 사실상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가장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분석 많이 나오고 있죠. 네, 바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정말 뼈아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요. 마오쩌둥, 이 모택동, 마오쩌둥의 공산혁명 이후에 치열한 권력 투쟁이 전개됐고, 그 결과 나온 게 지금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균형을 맞추고 견제하면서 국가를 운영한다. 이런 원리가 바로 3대 세력이 돌아가면서 주석직을 맡고 상무위원회 자리를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이 워낙 거대한 국가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처럼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분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역사 속에 배우듯이 뭐 삼국 시대도 있었고요, 삼국지 같은, 또 뭐 5, 16국 시대도 있었고, 그런 중국이 분열되는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되면 중국의 민족도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의 대국을 유지하려면 중국의 형편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중국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것이 이제 3대 정치 세력이 나눠먹기가 된 건데, 중국의 이 3대 정치 세력을 살펴보면 참 절묘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태자당, 군부 혁명 원로들의 자녀와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태자당으로 불리죠. 시진핑이 바로 태자당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치적 금수저들이에요. 예전에 그 군부 혁명 원로들의 자식들, 그 후손들이고, 상하이방은 장쩌민 전 주석 고향 양저우 출신 인사들입니다. 상하이가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이죠. 그래서 상하이방은 금융과 사업 등으로 돈을 번 집안 출신들이 많은 경제적인 금수저들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점인 장도장, 전인대 상무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고, 공청단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가족 중에 정치적 문제가 없는 젊은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래서 공청단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 백이라고 하죠. 백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 중국 내 유일한 조직. 그래서 신분 상승의 희망으로 꼽히는, 중국 젊은이들의 신분 상승의 희망으로 꼽히는 게 이 공청단, 공산청년단입니다. 그래서 공청단 출신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해요. 그 대표적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 그리고 리커창 전 부총리, 이번에 물러난 부총리 등이 다 공청단 출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주로 공청단 계열이 집권했을 때 고도 성장을 이뤘고 세계적인 대국으로 급부상했어요. 후진타오가 주석을 맡았던 2002년부터 2012년 사이에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G2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한때 중국이 굉장히 잘 나갔고, 이제 우리가 중국어를 배워야 되고, 우리가 좀 중국 가서 살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바로 후진타오 시절이에요. 이때는 정말 중국이 쿨한 나라, 이 지금과는 전혀 이미지도 달랐고 느낌도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공청단의 핵심 인물인 후진타오가 이끌던 당시의 중국이 정말 세계인들이 선망했던, 좋아했던 그 중국이었는데, 후진타오 이후에 이 그 태자당 출신의 시진핑이 정권을 잡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샹하이방과 공청단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3대 세력이 연합해서 돌아가면서 집권하면서 이 균형과 견제를 이뤘는데, 지금 시진핑에 속하지 않은 상하이방과 공청단 인사들이 대거 퇴진했습니다. 사실상 반대당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80대 후진타오가 시진핑 옆에 앉아 있다가 이번에 그 상무위원회에서 끌려 나가는 장면이 전 세계에 목격이 보여졌죠. 그래서 충격을 줬는데, 그래서 지금 공청단이 무너졌고 태자당도, 근데 문제는 상하이방과 공청단이 무너졌고 그러면 태자당만 남아 있냐? 사실 태자당도 유명무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태자당 사람들과 권력을 나눌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 혼자 독주하면서 자신의 일부 측근들만 지금 신임하고 있는, 자기의 말만 100%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신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자당이 몰락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가 완벽한 1인 지배 체제로 재편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단 이 3대 세력이 공조하면서 연합체를 형성하면서 그래도 이 서로 협조도 하고 또 견제도 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제는 시진핑 혼자서 끌고 가는 1인 독재, 1인 지배체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을 시진핑이 내리는 상황,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미래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입장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맞아요. 없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사실상의 황제 지위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서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참 이게 묘한데, 미국은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뉴욕 타임즈 최근에 그 오피니언란에 그 사설 올라온 거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땡큐 시진핑 뭐 이런 지금 그 사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한때 중국 성장에 크게 긴장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후진타오 시절에 아주 급성장을 했고요. 이러다가 정말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거 아니냐 걱정도 했어요, 한때는. 특히나 그 실용적인 덩샤오핑, 등소평이죠. 등소평, 뭐 후진타오 이런 인물들이 중국을 개방하고 고도 성장으로 이끌 때는 미국이 굉장히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이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미국이 한시름을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 민주주의도 이름에 비해서는 좀 불완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인류가 발견해낸 그런 어떤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와 유사한 집단 지도 체제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잘 꾸려 나와 왔는데, 이제 시진핑이 등장해서 이제 장기 집권, 종신 집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시진핑 혼자서 독주하는 중국은 전혀 두렵지 않다. 이제 중국은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정 관리한다는 건데, 다만 이제 걱정은 단기적인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분명히 이제 안 좋아질 텐데, 단기적으로 시진핑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서 상당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예를 들어서 대만 침공과 같은 도발을 시진핑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단행할 수도 있고 이럴 때 옆에서 말릴 사람이 없는 거죠. 이미 공청단이나 뭐 상하이방이 다 제거됐고 태자당도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의 판단 착오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느라고 정신없는 상황이에요.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것도 손을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진핑이 오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때 우리가 대만을 좀 침공하면 설사 우리가 전면적인 전쟁을 하는 거 아니래도 뭔가 대만을 좀 공격하려는 이런 좀 모습만 보여도 미국이 굉장히 당황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미국 내부가 분열될 수 있고 이 기회를 활용해 보자. 이런 잘못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동시에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럼 미국 내부에서도 분열이 날 수 있다. 공화당, 민주당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런 생각을 시진핑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등소평이 생각이 난다. 등소평 하면 생각나는 말이 유명한 말이죠. 도광양화. 저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도광양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도는 칼집도입니다. 그래서 칼집이라는 건 칼을 숨기는 거잖아요. 광이라는 건 빛광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을 그러니까 숨기란 얘기예요. 숨기고 빛광자. 빛을 숨기고 양은 뭡니까? 기르다, 성숙시키다. 숨기는 상태에서 중국의 저력을 숨긴 상태에서 조용히 힘을 길러라 이런 의미입니다. 회는 어둡다 캄캄하다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힘을 길러라 이게 그 등소평의 유언이 아닙니까? 유훈입니다. 자기 뒤에 오는 지도자들에게 강조했어요. 100년간 경거망동하지 마라. 미국의 100년간 맞서지 마라. 도광양회 그래서 100년간 힘을 길러라. 이게 등소평의 유명한 유언이었는데 결국 등소평이 사망하고 나서 몇십 년 만에 시진핑이 나오면서 모든 게 지금 흐트러졌어요. 후진타오까지는 등소평의 이 도광양의 유언이 잘 지켜졌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앞으로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시진핑이 나오면서 모든 게 흐트러진 이런 상황. 참 역사라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